네, 반갑습니다. 예라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예, 어제 41분이 보셨네요. 감사드리고, 오늘은 의사규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의사규정이고요. 쭉 내려가 볼까요? 일정 총칙이 나오고 목적을 보시죠. 이 규정은 협회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등의 의사진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의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절차를 이 의사규정에 따른다는 것이죠. 적용. 회의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정관 및 재규정에 정한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관에 있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없는 것들은 이 규정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규정에도 관련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별개로 적용한다는 말이고. 자, 2장의 회의입니다. 자, 3조부터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좀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하고 또 뭐가 있다고? 의결정족수. 자, 1항 보시죠. 회의는 정관 및 타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한다. 이게 이제 의사정족수. 회의를 진행하려면 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개가 되고,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는 최적위원이 아니고요. 이미 출석한 위원들의 가반수가 넘어야지 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 의장은 예정된 개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위회를 선포할 수 있고요. 3항 회의 중 제1항의 의사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의장은 회의의 정회 또는 폐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4조 의장의 직무입니다. 자, 1항에 보면 의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의장은 개, 그 다음에 폐는 이제 끝마치는 거죠. 정회, 쉬는 거고, 속개, 정회하고 바로 이제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유회는 지금까지 우리 협회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회 선포합니다. 의장은 3항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당한 제안의 제지, 발언의 중지, 회의 진행 방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항에 보면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 재석위원 중에서 회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5조 보시죠. 의사의 순서입니다. 소집권자는 의사의 순서를 정한다. 다만 의사 순서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찬반을 물어 의사의 순서 변경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6조 의안입니다. 자, 1항에 보면 회의 안건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회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건 중에서 꼭 의결을 해야지만 되는 안건이 있고요. 보고만 해도 되는 안건. 그러니까
보고 안건은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의사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항에 보면 의결 안건은 정관 제 16조 34조 기타 통제한 안건으로 한다. 정관을 볼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찾아보세요. 이거는요. 자, 사망 보고 안건 다음 나오죠.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 정관 제 30조에 의한 수시감사 및 정기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자, 우리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회계 결산을 그 다음 해 보통 2월 정도 결산총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사님께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정관제 31조에 이어서 바로 외부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3덕 회계 법인이라는 우리 협회에서 쓰는 회계 법인이 있고요. 그분이 와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고 3. 자기 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한 건 그 다음에 회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보고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고 안건에 관해서는 별도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특히 결산총회 때 감사님의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열띤 지금까지 보면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 협회 동영상 총회 임시총회 2월달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질의응답이 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조 발의입니다. 발의 1항에 보시면 정관 제19조 제3항에 의거 대원총회 상정된 안건 외에 자, 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관 19조 3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외에 안건이라고 이게 뭐라고 했죠? 10분의 1 동의안입니다. 자, 대원총회 기타 토의 그러니까 보통 기타 토의는요 의결 안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기타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기타 토의 개시 전까지 제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 10%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발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또는 차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 후 차기 대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보고 국회의원은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공동 발의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동의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입법 발의자로 봐야 되죠. 그러면 14분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펴러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쭉 내려가 보면 이 의사규정 맨 뒤쪽에 보면 별지 제 1호 서식이 의안 제 별지 1호 제 1호 서식 보시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의 1 동의안이 한 개만 들어온 게 아니겠죠. 한 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개 들어오면 1호 2호 이렇게 1호 2호안이 되겠죠. 건. 자, 의결 주문 건을 원한 대로 의결하다. 이 제한 이유 왜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이랬다 이런 이유를 말해야 되고 의결 내용 동일합니다.
약간 틀리죠. 원안대로 의결하다고 원안대로 심의가 들어가. 자, 첨부해가지고 일부 돼 있는데 현행 뭐 개정안 개정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정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그다음 또 볼까요? 2호 서식 볼까요? 수정안의 건 해가지고 의결 주문 수정권 원안대로 의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 서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럼 뒤쪽에는 뭐가 붙습니까? 동의서. 예,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이 하냐면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14분 뭐 한 20분 정도 받습니다. 넉넉 잡았어. 해가지고 사인 받고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당일 총회 때 오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의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래저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3호 서식인데요. 뭐 방청 신청서네요. 뭐 별 의미 없고. 요런 게 지금 서식이 정해져 있고요. 다시 올라갈까요? 자, 아까 1항까지 했죠. 이런 방법. 2항에 보시면 대의원총회를 제의한 회의는 상정된 안건 위에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할 수 있다. 뭐 이 항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안 봤고요. 대의원 총회를 제의한 회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서식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제1호 서식 의결사항 및 제안위로 붙여 발의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의장은 제2, 3항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 차기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도 일반 뭐 분과위원회라고 봐야 되나요? 분과위원회 우리는 대의원들은 지금 참석하는 게 그 분과위원회 말고 대의원총회 2개 말고는 없으니까. 물론 분과장단은 별개로 하고요. 자기 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3, 4항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5항에 보면 회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협회의 운영상 긴급한 불가피한 사유로 의안을 발의한 경우 재석위원 동의받아 발의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이를 정하지 않는다. 6.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이거는 뭐 국회법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의결 절차 및 수준 동의입니다. 회의는 순서입니다.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문, 찬반 토론, 표결수를 진행합니다. 이게 모든 회의의 진행 방식인데요. 일단 그 사무처죠. 사무처에서 이사회에 그 안건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 안건이 가결되었을 때 그게 대의원총회 이제 안건으로 올라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먼저 1호 안건에서 안건이 상정되겠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사님이 하시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대의원님들이 찬반, 찬성, 반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찬성하는 발언, 반대하는 발언을 듣고 이제 최종 표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날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발언자 분들이 뭔가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논리적이고.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쪽으로 반대를 생각하려고
반대를 하려 왔는데 뭔가 찬성적으로 돌아서는, 예,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찬성하러 왔는데 반대 발언하시는 분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구나. 글로 설득이 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예, 반대가 더 많아버리면, 예, 안건이 부결이 돼버리죠. 자, 이 항에 보면, 예, 자, 이 항을 보시면 대의원총회의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예,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끊으세요. 일단 자, 어렵습니다. 지금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협회의 회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장단 회의, 그 전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3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의원총회 개최되고, 개최되기 이틀 전에, 2일 전까지 분과위원장단 회의가 진행이 되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회의 개최라는 게 대의원총회죠. 예,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예, 그러니까 2일 안 됩니다. 3일. 그러니까 총회가 예를 들어서 30일 날 잡혔어요. 그러면 29, 28, 28일 날이 분과위원장단 회의. 그러면 27일까지 늦어도 제적대의원 5분의 1 이상. 그러면 뭡니까? 10분의 1은 10%죠. 예, 5분의 1은 20%죠. 예, 그러면 14명, 예, 곱하기 2 하면, 예, 28명 넉넉 잡아 약 한 30명 정도, 예, 혹시나 또 빠질 수 있으니, 예, 동의를 받아 가지고 뭘 넣습니까? 수정 동의안을 넣습니다. 이걸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5분의 1 수정 동의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별지 2호 소식 보셨죠? 예,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회장은 총회 개최 2일 전까지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조정을 거친 후 제출된 수정 동의안, 여기도 또 수정 동의 나오죠. 의안 및 분과위원장단 수정 동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합니다.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야 되는데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셨죠? 3일 전까지 제적대의원 5분의 1 수정 동의안이라고 합니다. 요게 3일 전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들어오면 그 이틀 전에 열리는 분과위원장단에서 분과위원장단 회의에서 아까 5분의 1 수정 동의안을 이미 왔죠. 3일 전에 온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건을 보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사회가 있었죠. 이사회. 그럼 결국에는 이사회의 안건이 통과돼야지만 그 통과된 이사회 안건을 5분의 1 수정 동의안이 말 그대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대의원 20%가 그 지금 그걸 원안이라고 하죠. 이사회의 원안을 5분의 20%가 수정을 해버립니다. 수정한다는 말이고요. 내용을 안건을 그러면 또다시 분과위원장단 회의에서 그 5분의 1 동의안과 원안을 다 가지고 새로운 분과위원장단 수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렵죠? 예,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사망에 보면 대연청에 의하는 회의 중 수정안을 제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안건이 올라왔어요. 원안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5분의 1 수정 동의안, 그리고 문과위원장단 수정 동의안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럼 제2항에 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 또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 2항을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연청에 올라오는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항에 보시면 대원청을 제외한 회의에 의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표결권이 있는 재석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수정안 및 재수정안은 동의안 및 제청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제 분과위원장단 회의 때 좀 많이 쓰는 건데요. 분과위원장단 아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죠. 예, 수정을 제출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수정안 및 재수정안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게 나오면 결국에는 자꾸 결국에만 나오네. 죄송합니다. 예,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자꾸 죄송합니다. 예, 동의자 그 다음에 플러스 1명. 그러니까 동의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안을 제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재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재청을 안 하면 이 수정안 재수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돼 버립니다. 자, 5항에 보시면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해야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합니다. 자, 아까 다시 올라갈게요. 2항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5분의 1 이제 처음에 이사회에서 원안 통과된 의결된 원안이 나오죠. 1번 2번 5분의 1 수정 동의안, 그 다음에 3번 문과위원장단 수정안, 요 세 개가 지금 대의원총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일한 의제에 대해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거죠. 그럼 최후 수정안이 뭡니까? 최후의 수정한 거는 당연히 분과위원장 수정안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분과위원장 단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안이 부결됩니다. 맞죠?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 5분의 1 수정 동의안, 요게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이거를 또 부결해요. 그러면 원안으로 최종 표결합니다. 그러면 원안도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안건 자체가 폐기가 되는 거죠. 자,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그 안을 폐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8조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무리 제 능력 밖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 결론적인만 말씀드리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말인가,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익히시면 빠릅니다. 자, 구조 보시죠. 의안의 철회,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발의한자가 철회하거나 동의한자 2분의 1 이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토론이죠, 토론. 자, 출석위원이 발언하자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습니까? 거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의장, 그 다음에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명 2인 이상이 발언 청할 때는 의장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동일 의제에 대한 발언권은 동일에게 2번밖에 못 줍니다.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됩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발언자는 의제의 범위를 이탈해 발언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총회 때 특히 기억을 얘기해야 되는데 니은 얘기하고 디귿,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그런 거는 카트. 의제 범위 벗어났으니
중단을 시켜 주시다. 그리고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중복된 반을 제시할 수 있다.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총회 시간이 자 우리가 1시 반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1시 반부터 6시까지 시간이 4시간 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건 올리고 이러면 금방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의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시간을 제한을 시켰다. 의장은 토론회 원만 진행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한 설명은 누가 합니까? 예, 간사가죠. 근데 간사가 얘기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예, 본인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권한이 있습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의장의 제의, 의장이 이제 끊어버리죠. 예. 또는 출석연 동의로 토론회 종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11조 보시죠. 표결입니다. 정관 또는 타 규정의 정함이 없는 일반 표결할 경우는 제적인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가반수 출석으로 의결합니다. 의장의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할 발언 이제 표결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뒤로 뭐 질의, 뭐 발언 못합니다. 그냥 이 말씀하면 돼요. 제 11조 2항에 의해 더 이상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질의 응답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자, 3항 보시면 표결에 자기 표결을 변경하지 못하면 당연한 거죠. 예, 회장이지 아니한 자는 표천. 그리고 4항의 표결 방법은 기립 일어서는 건데 이거는 거의 안 합니다. 거수는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하고요. 대부분 전자투표죠. 예, 전자투표. 우리 그 국회에서 보시는 똑같습니다. 예, 100%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이제 거기 표시가 됩니다. 이름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결, 부결, 그다음에 동그라미 X 뭐 표시가 납니다. 자, 그 기권도 가능하고요. 찬성받은 의장이 필요한 인증된 출석의 동의로서 견의가 있을 때 무기명 투표, 지금까지 무기명 투표는 한 적이 없다. 예, 지금까지 다 기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이라면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예, 몇 표, 예를 들어서 찬성 뭐 80표, 반대 뭐 40표 이러면 그냥 표결로 숫자로 끝나버립니다. 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의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 인정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1항 내지 상에서 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의 경우 표가 참가할 수 있고, 예, 국회의장은 표결에 참가가 안 되는데 우리는 표결도 참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부동수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결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정사에 즉시 선포합니다. 서면 의결.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의결권 제한. 의원이 의안과 특별히 이것도 됐고 제의입니다. 제의.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장이 이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회든 모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거기서 날인을 하고요. 그래야지 끝납니다. 회의의 질서, 예,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이게 이제 그 의장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권한이죠. 회의 중 타인을 모욕하거나 기타 폭력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전항 위배와 반을 3회 이상 자제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3번. 그러면 나가세요. 퇴장. 의장은 회의장의 손안의 질서 유지하기 권할 때는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을 패를 전할 수 있고 방청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퇴장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의장의 유일한 권한이죠. 그 대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12대 13대 통틀어 13대는 없었고요. 12대 때는 퇴장 명령을 받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폐의는 배를 선언합니다. 해가지고 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약 30분 정도 했는데,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전화가 또 오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